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했었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요. 그러면은 프랑스는 중국 쪽으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시진핑 주석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고, 그 여러 가지로 프랑스 입장에서는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했었던 인터뷰가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낳았어요. 프랑스는 미국의 속국 혹은 추종자가 아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급변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 당시에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미국의 하원 의장인 케빈 메카시 의장과 만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계속 대만 해협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에어포스도 100여 대 이상 팔아헤치웠고 아이돌 같은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업이 됐던 걸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보도가 나왔던 것은 일단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언론 매체, 그리고 프랑스의 레제꼬라는 매체입니다. 폴리티코가 이걸 보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경우 인터뷰의 조건으로 기사가 나가기 전에 사전 검수를 요청을 한다. 폴리티코는 그 요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보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훨씬 더 세고 또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뭔가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는가?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외국에서 알고 지냈었던 친구들, 또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기자한테까지 한번 물어봤어요. 마크롱은 왜 그러는 거냐? 대체로 돌아온 대답은 이런 겁니다. 그냥 프랑스가 프랑스한 거다. 사실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는 원래 늘 그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반색을 한 국가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11일 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드골 대통령처럼 굉장히 현명하고 훌륭하다. 드골의 전략적 자율성 때문에 프랑스가 중국과 수교를 할 수 있었고, 나토에서도 탈퇴를 했고, 멋진, 힘있는, 강력한 국가로 남을 수 있었다라고 칭찬을 있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기사가 있어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크롱은 드골병에 걸렸다. 한쪽에서는 드골의 리더십을 빗대어서 칭찬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드골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드골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드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프랑스의 대통령이기도 했었고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었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자유 프랑스를 이끌면서 나치에 항전을 했었던 인물이죠. 여러분들 프랑스로 들어가시는 국제공항의 이름이 샤를 드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자신들의 공항에 이 드골의 이름을 붙일 만큼 드골 대통령은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상당히 자랑스러운 인물이죠. 잠깐 역사 얘기를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프랑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도 프랑스의 육군이 유럽에선 상당히 센 편인데 얼마간은 버텨주겠지라고 영국의 처칠 수상은 기대를 했었는데, 6주 만에 나치에 항복을 하고 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었던 드골은 이 항복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결국 영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사실상 프랑스 안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설립을 하게 되죠. 이 드골의 자유 프랑스가 주로 활동을 했던 곳은 프랑스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전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을 거점으로 해서 나치 정부에 항거를 하고, 그리고 전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결국 전쟁은 나치의 패망 그리고 히틀러의 자살로 끝이 났죠. 그리고 이때부터 드골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는 6주 만에 파리를 낼름 갖다 바쳐놓고서는 같이 함께 승전국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는 드골이나 프랑스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피는 우리가 다 흘렸는데 쟤네는 뭔데 저렇게 당당해? 라는 거였죠. 기본적으로 연합군의 승리는 미국의 무기 갈아넣기, 그리고 소련 군들의 희생, 영국이 공습을 버텨가면서 뚝심 있게 지켜낸 결과였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골이 성격이라도 좀 좋으면 모르겠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금 오만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드골이나 자유프랑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입만 하고 시전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군이 자유프랑스에 전향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나름의 전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드골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6주 만에 항복해버린 엘랑이에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미국과 영국의 앵글로색슨 브라더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될 것 같고 강대국 프랑스의 위상은 점점점 떨어지고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작용을 했었던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패권국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이 시스템이 프랑스한테는 약간은 생경한 시스템이기도 했죠. 특히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유주의 세력에서 왠지 프랑스는 소외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서 드골은 사사건건 미국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는 나토 군사기구를 탈퇴를 하고 자체 핵 개발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심에도 드골이 있었고요. 이렇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과는 결을 달리하는 프랑스만의 외교 방식을 두고 골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드골의 생각은 단순히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에도 확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드골은 순수 유럽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고 안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서양 동맹, 즉 미국이 이끄는 안보 체계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패권이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이런 골리즘을 유지를 해왔었고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프랑스가 드골 대통령 당시에 나토 군사기구에서 탈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나토의 통합 군사기구로 복귀를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었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르코지는 왜 나토로 돌아왔었나? 골리즘을 포기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사실 공산주의 블록이 무너지고 그리고 냉전이 끝나면서 프랑스 측에서는 이제 미국의 패권이 유럽에서 사라지고 유럽 국가들끼리 뭔가 안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오히려 나토의 힘이 커지고 확장이 됐었죠.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이러다가는 프랑스만 빼고 전 유럽이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생길 것도 같고 프랑스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목소리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랑스만 혼자 아싸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아예 프랑스가 나토에 들어가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내고 나토를 이끌어가는 유럽 국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유럽의 안보 노선은 조금 다른 결을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를 두고 대서양주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러피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에서 대충 아시겠지만 이 대서양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주축이 되는 유럽 국가는 영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같은 국가들도 미국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중심이 되는 유럽 안보 체제를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대로 유럽주의 같은 경우는 순수 유럽 국가들끼리 이 안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프랑스가 여기서 선두주자고요. 독일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유럽에서 좀 크고 그리고 파워가 있는 국가들이 유럽주의를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 시라크 대통령, 사르코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두 골리즘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군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러시아, 중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유럽군이 필요하다. 뭐 지금 말이랑 그게 다를 것도 없죠. 자, 그러면 각 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미국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매우 격분하거나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이라든지 폴란드 같은 국가들에서 강력하게 이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죠.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 같은 경우는 그저 중국의 물건을 조금 더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근시안적인 행보 때문에 우리가 더 의존적이 되어버리는 역사적인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만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것이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사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유럽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전선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것에서 프랑스 니네가 우리 지켜줄 거냐?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발언이 더 역효과만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유럽의 인민당 대표인 만프레드 베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크롱의 발언이 EU를 약화시켰다.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파리나 베를린이 아니라 미국과 더 안보 협력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동유럽의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크롱이 마크로닝 했다. 마크롱에다가 ing 현재 진행형을 붙인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별 성과물도 없이 헛소리를 하는 것을 마크로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좀 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신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만일 마크롱 대통령의 말이 유럽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미국도 우리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유럽 알아서 해결하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각국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줬는가 이걸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하고 또 무기를 공여를 해줬습니다. 그냥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그 절반 정도를 유럽 연합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푸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하고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라는 굉장히 결기 어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프랑스는 그럼 과연 우크라이나 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런 목소리를 내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은 물론이고요.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심지어 폴란드, 노르웨이보다도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아까 마크로닝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는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한 평론가는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그랬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프랑스의 외교 정책 방향이 워낙에 그랬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민심을 본다면 프랑스가 유럽 국가들을 통합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국가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